동부 YFC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YFC 들어왔고요. 그 당시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서울 YFC 이게 기수로 말하면은 14대, 14기 출신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YFC 시작해서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YFC 간사로 섬겼죠.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국 YFC 사무총장으로 가게 됐어요. 그게 아마 1984년인 것 같아요. 한국 YFC 이제 총무하고 그리고 한국 YFC 회장까지 임기를 마치면서 이제는 이제 YFC 이제 동문으로 남게 됐죠. 동부 YFC가 없었다니까 너무 아쉽네요. 아마 또 이제 선배인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동부 고등학교는 토요일 날 수업 끝마치고 4시에 서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다 모여가지고 연합 집회를 했었는데 아마 기억하기로는 YFC 회관에 집회할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고등학교가 이제 우리 동부 고등학교 같아요. 바로 학교 문 나서면은 한 1, 2분 사이에 대학생 회관에 가 집회를 했었으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고등학교들 가운데서 동부 고등학교가 YFC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더라고요. 동부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 아닌데도 사립이었는데도 YFC 캠퍼스 라이프 클럽이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부고등학교는 그 당시에 뭐 올림픽 퀴즈라든지 또 동부 출신 가운데 또 YFC 그 스텝진으로 활동했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선배님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YFC 들어오면서 동부고등학교 YFC 들어온 게 또 나한테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본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도 뭔가 하나 클럽 활동을 하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졌는데 그 당시에 선배들이 이제 각 교실에 다니면서 자기 그 클럽에 대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홍보하는데 저는 그게 딱 두 가지가 마음에 들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기독교 클럽이라는 거. 나도 교회니까 뭔지 모르게 나도 저기에 가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의무감, 책임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중고등부 활동을 하는데 일반 클럽 갈 수가 없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때 선배님들이 와갖고 제 마음을 딱 움직인 게 있었어요. YFC 가게 되면은 서울 시내 뭐 여러 학교가 만나는데 여학교도 많이 오고 그래서 여학생들도 마음대로 만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선배들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내가 넘어가 가지고 왔는데 정말 가보니까 완전히 별천지예요. 찬양도 하고 퀴즈도 하고 막 각종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거의 우리 간사님들은 그 당시에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지도만 해주지만은 앞에 무대에 서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학생들이었어요. 저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첫 집회에 가가지고 제가 푹 빠지게 됐죠. 그래서 내가 선택을 제대로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이제 YFC 인연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YFC에서 큰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지도자가 일찍 되었고 지도자 생활을 오래오래 해왔었는데 그런 리더십이 어디서 키워졌냐면은 YFC를 통해서 제가 생기게 돼요. 훈련받게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지도자 훈련을 시켜주는 단체가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의 세중앙지방회라는 곳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제일 회의 진행하는 게 힘든 게 뭐냐면요. 목사님들이에요. 다 말씀들 잘하시니까 아는 것도 많으시니까. 또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교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당해요. 잘해요. 해내요. 그게 어디서 출발되냐면 YFC에서 배운 거죠. 그 당시에 YFC에서는요 지도자 훈련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회장, 부회장 되려면은 그 지도자 훈련 학교를 반드시 이수해야 돼요.
그 훈련 학교를 공부를 다 이수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이 나쁘면 또 재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갖다가 이제 점수를 뭐 여학생들 앞에서 남학생 앞에서 게시판에 붙여서 공개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죠. 이제 그때 제가 지금 배웠던 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지도자론, 회의 진행법, 또 상담론, 집회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게 되면은 YFC 간사님들이 간사 훈련학교 때 배웠던 그런 과목들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고 또 2학년 되니까 또 가르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여름 방학 때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고 또 학교 공부가 더 대학을 가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다른 곳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훈련이었죠. 이제 그런 이제 훈련을 이제 받으면서 YFC에서 제가 이제 지도자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 배운 거 가지고 지금까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따로 뭐 배운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도자의 기본적인 이제 소양 같은 걸 이제 기본 베이직을 이제 배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지금 이제 극동방송 김장한 이사장님이 마지막 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하시는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졌죠. 앞으로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이런 청소년 사역이나 또 목회사에게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고 나도 모르게 뭐가 나를 손을 끄잡았던 일어나 손 들고 그리고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안수기도 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진로가 결정이 된 거죠.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것이 YFC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이거는 간사 때는 다르네, 학생 때는 이랬네 라는 어떤 그 차이점을 뚜렷하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나를 지도해 줬던 간사님들이 거의 학생과 같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그분들이 나를 끄집어내는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려운데 교회 가서 전도사님은 어려운데 간사님은 편한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의 대할 때는 거의 친구처럼 대해줬어요. 거의 눈높이 수준 낮추어서. 그래서 마치 우리가 대화할 때 전혀 이질감 느끼지 않게 그분들이 거의 우리의 또래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셔서 대화를 해주시고 또 우리 얘기를 잘 들어주셨고 또 같이 마음 아파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간사님들에 대해서 마음을 확 열게 되죠. 간사가 되다 보니까 뭔 생각이 되냐면요. 그 학생들의 영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니까 학생 때는 사람만 봤어요. 학생 때는 친구 만나는 친구들도 사람을 봤죠. 좋은 친구, 좋은 간사님. 그래서 사람을 봤는데 이제 간사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을 이끌어 가야 될 입장이 되다 보니까 영혼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를. 왜 저 학생이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왜 저것 때문에 아이가 저 학생을 다른 친구들이 저렇게 미워할까? 이런 생각들. 그 영혼을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혼은 안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눈치가 빨라야 되잖아요. 영혼 보는 훈련을 나이에 맞지 않게 1살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고3 학생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한다 그러면은 대학교 1학년이 제가 YFC에서 처음으로 5월 10일 청소년의 날로 제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 YFC에서 처음으로 한 거죠. 왜 5월 달이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인데 어떤 때는 어느 단체에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어떤 때는 청소년의 달이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가정의 달 때는 5월 달에 보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장애인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정작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뭉뚱그려 가지고 5월 달 청소년의 달 아니야 청소년의 달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YFC에서 우리 전문 기관에서 이런 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년의 날을 만들자. 그래서 날짜를 그 당시 우리 이제 스텝진들하고 그 당시에 함께 일했던 우리 분들이 그 중에 여러 분이 계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몇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서울 YFC 대표이신 왕동식 목사님이 함께 일을 했었는데 같이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YFC에서 청소년의 날을 제정해서 인정해주든 인정해도 우리가 선포하자.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기념식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 주인공이라는 거 사실을 알려주자. 이제 이런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죠. 운동이잖아요. 그게 이제 5월 10일 하게 된 게 10이 이제 10대. 예,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날이라고 5월 10일 예, 가정의 달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청소년 날 이렇게 제정해 왔죠. 근데 그거 행사 끝마치고 나니까 아니 정부에서도 안 하는 일을 이런 YFC라는 단체에서 하는구나. 어떻게 소식을 듣고 방송사에서 취재 나왔었어요.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PD가 오고 기자가 오고 카메라맨이 오고 해서 막 촬영을 했어요. 아, 저 준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송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막 청소년 문제 뭐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완전히 내가 무슨 뭐 청소년 전문 뭐 교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막 별의별 거 다 묻는 거예요. 한국에 뭐 청소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청소년 뭐 사례발 얘기까지 막 자꾸 물어요. 청소년 날과 관련된 거 이외에도 막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더라.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 그 당시에 거의 했던 게 한 3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나중에 막 지쳐가지고 막 못할 정도로. 그날 중에 이제 방송에 나온다고 그러길래 방송을 탁 틀고 기다리고 있었죠. 딱 나온 데 보니까 몇 분 안 나오더라고요. 다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터뷰를 잘 못했는가 보다. 이제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그 PD가 전화 와 그러더라고요. 목사, 그다음 이제 전사님, 본래 인터뷰는요 다 그럽니다. 몇 시간씩 인터뷰하는데 나가는 건 몇 초만 나갑니다. 몇 초만 나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웠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영상으로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 나가자마자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 또 YFC 출신들, 또 나와 관련된 우리 고향 사람들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 사역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YFC에서도 좀 이런 장비들도 많이 갖춰가지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선배들 보고 나를 비롯해서 좀 후원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 장비도 좀 갖추고 해가지고 이제는 영상 시대가 왔으니까 YFC에서 이런 부분에 좀 앞장서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우리 청정도는 없지만은 이제 다 선수가 딱 아니다 생각하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YFC 올림픽 퀴즈 행사는 학생들 다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바이블 저 무대 반대편 학생들 사이에서 딱 나타납니다. 마이크를 들고 나타나는 거죠. 이때는 목소리를 굉장히 우렁차게 전체를 압도하잖아요. 지금부터 YFC 올림픽 바이블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학교 1, 2, 3, 은학교 1, 2, 3, 은학교 1, 2, 3 딱 소개를 합니다. 그다음 지금부터 문제 1번으로 들어갑니다. 문제 1번. 그리고 문제 들어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자기가 아는 문제 같으면은 여기서 탁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일어난 모습이요 너무 역동적이고 멋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딱 맞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남학생도 그렇게 일어서면 역동적인데 상상해 보세요. 여학생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딱 교복을 입고 앞에다가 번호판을 딱 붙이고 거기서 역동적으로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남학생들이 쓰러집니다. YFC 처음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당시 한 1시간 반 정도 집회가 토요 랠리가 진행되는데 나에게 가장 큰 충격은 올림픽 바이블 퀴즈였었어요. 올림픽 바이블 퀴즈라는데 무대 위에 9명의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퀴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놓고 전부 다 자세를 딱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이블 퀴즈 마스터가 퀴즈 문제를 내게 되면은 거기서 스탠딩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수입한 의자 위에 그 센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엉덩이에 깔고 앉았던 센서에서 가장 먼저 떨어지는 사람이 판별기라는 곳에서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불을 보고서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났다라는 걸 이제 지명을 하게 되죠. 그 친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서 이제 퀴즈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YFC 올림픽 퀴즈는요, 전국적으로 대회를 했었고요. 그 당시 전국 대회에서 서울 YFC가 거의 뭐 퀴즈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존재였었습니다.
그 올림픽 바이블 퀴즈가요. 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특히 목회하시는 분들한테는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사실은 전체를 다 암송을 해야 되잖아요. 암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할 때 또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을 암송하는 것들 이런 거는요. 제가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암송한 게 아니에요.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암송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암송하냐면은 YFC 고등학생 때 올림픽 퀴즈 했던 2년 그 2년 사이에 암송했던 게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고 지금도 교회에서 설교할 때 성경책을 보고 설교하는 것은 그때 암송 안 했던 거고 그냥 암송하면서 그냥 성경 보지 않고 바로 장절 나가면서 그냥 암송해서 내가 설교하는 것은 다이나믹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YFC 바이블 퀴즈 때 했던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딱 맞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냥 아이들한테 성경 외우라면은 잘 안 외워져. 또 외워지지도 않고. 근데 퀴즈 하면서 이렇게 경쟁이 되니까 잘 외워지고.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0개 정도. 그러니까 한 주에 성경 암송을 100개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 그런데 가능해요. YFC 올림픽 바이블 퀴즈이기 때문에. 왜? 청소년들에게 스포츠와 성경 암송이 만나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젊음을 발산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또 학교 안에 경쟁도 있고요. 그래서 YFC가 올림픽 바이블 퀴즈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바이블 퀴즈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크죠. 바이블 퀴즈 매스터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좀 다시 회복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 회복되는 그 방법이 있다면은 나도 무엇보다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YFC 학생들 저는 한 번도 우리 YFC 학생들 잘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제 YFC 한 4년 정도 했었고 또 그 외에 뭐 한 10몇 년이 흘렀으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저는 이미 YFC 아마 2번, 3번 뭐 그 전에 이게 오래전에 이제 했던 얼굴은 보지는 못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서서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제가 YFC 학생들의 모습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YFC 그러면 어떤 이미지라는 거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대화를 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 제가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YFC 정말 잘 오셨어요. 저는 내 경험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이 YFC를 선택한 여러분들이 인생 선택한 가운데서 주님 만난 그 이후에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우리 후배들 YFC에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목표 분명히 찾으시고요.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YFC에 와서 회원 들어온다고 해서요. 여러분 다 꿈 이루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YFC 출신 가운데 목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교육자가 되든 간에 각자 직종은 다르지만은 그 직종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직위까지 올라간 사람들 보면은요,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는 YFC 활동할 때 정말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정말 목숨 걸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보니까 다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에 다 성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YFC에 들어온 거 정말 선택 탁월하게 잘하셨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